근데 지금 다들 모든 경제 분석기관이 1% 안팎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줄였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대로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다 지적하는 게 이번에 IMF도 이 윤석열 내란호유랑 정치적 불확실성 이게 너무 충격이고 트럼프 관세 폭탄 그다음에 극심한 내수 부진 이 세 가지는요 삼척동자도 뽑아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려면 사실 한덕수 상목이 최대한 정책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어야죠. 헌법재판부도 빨리 임명하고 그런 짓 안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또 오늘도 거부권 행사하대 한덕수. 아 그렇죠. 한독수야 한독수 완전히. 독수. 대한민국 독을 막 뿌리고 다녀. 동물이야 동물 독국물. 이렇게까지 지금 통제가 나. 경제도 망쳐 정치도 망쳐 마지막 거. 그 4만 달러 본 게 이게 오늘 IMF 그 조서가 나왔는데 와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윤석열 정부 벌써 한 2년 반 동안에 이 뭐 GDP뿐만 아니라 환율뿐만 아니라 완전히 싸그리 무너졌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우리가 이게 모든 게 윤석열 때문이다 이렇게 덮어놓고 비판하는 그런 수준 낮은 방송이 아니에요. 우리는 네, 그럼요.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윤석열 쪽에 그 물어봤는데 잘한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경제, 그러니까 정치 쪽에서도 정말 잘한 게 없잖아요. 근데 경제를 따지고 보면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한 게 정말 그쵸. 없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무슨 윤석열은 뭐 노믹스도 없더라고 하다못해 뭐 녹색 성장 MB도 막 뭐 엔비노믹스. 네 그리고 박근혜 창조 경제인데 윤석열 생각도 안 나요. 경제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네. 탄소 중립인데 탄소 중심 쓰고 나타나고 알리백이 뭔지도 모르고 뭐 네.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 경제 지표가 최악인데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가 550만에서 비상계명 2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폭도 큰데 550만까지 떨어진 것은 IMF 때하고 세계 경제 금융위 때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그때도 560만 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인지 알 수 있고 또 하나 지표가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들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를 하시겠어요. 아, 해서는 그렇죠. 안 될 아. 짓인데 진짜 분유가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적발된 사례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맞아요. 분유를 애기 먹일 분유가 없어서 훔치다가 걸렸어요. 3일 동안 굶다가 김밥 훔치다가 걸렸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통계를 보니까 4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작년에 11만 명이에요. 아 다시 확 늘어. 3배 가까이. 세 배.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다 도둑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경제 상황하고 직결돼 있는데 이번 저 IMF 그거 보고도 확 느낌이 오더라고. 분명히 작년만 해도 2027년이면 4만 달러니까 곧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2029년 2년을 더 늦춘 거예요. 그래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가는데 15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최첨단 경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우리 그런 자부심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 시기는 좀 다르겠는데 미국 7년, 뭐 프랑스 3년, 3에서 그렇죠. 3, 다- 퀀텀 점프할 때 네. 짧았어요. 근데 우리는 201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14년에 3만 달러. 14년, 네. 14년. 네.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2029년까지 가면 15년이 그렇죠. 걸리는 거죠. 근데 원래 2027년에 4만 달러를 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걸 2년 늦췄다는 네. 것은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 온 거는 지난 3년간 잘못해 온 것도 굉장히 크지만 이 내란이 남긴 경제적인 상처 예.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냥 제가 몇 가지 그냥 그냥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아까 MB 때도 MB노믹스가 있었고 그렇죠. 박근혜 때도 창조경제와 초이노믹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초이노믹스가 그렇죠. 있었는데요. 그 잘했든 못했든 간에. 네. 그때 임금주도 성장론도 들고 나왔어요. 아, 초이노믹스 노동자 임금 올려야 된대요. 갑자기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자 임금을 올려야 된대. 박근혜 정부는요. 임금 주도 성장론. 예. 회사 내 유보금이 많이 있다. 사내유보금 투자해라. 좌파네, 예. 좌파. 완전 좌파. 지금 생각하면 좌파죠. 네, 좌파죠. 그래서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이런 걸었다니까요. 좌파. 배당을 안 하면 법인세를 갖다 중과세하겠다라는 네. 정책을 아니 이런 좌파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MB는 경제가 어렵다고 유가 환급금이라는 걸 줬는데요. 그거 소득 그 현금을 나눠준 정책이에요. 예. 소득 하위 계층에게 현금 뿌리 왜 현금 살포합니까? 살포한 정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보수 정부였다. 예,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왜냐면요,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 저는 그 정권 내내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뭐 공약 파기라는 책까지도 그 두 정권 아, 그렇죠. 야. 유영준 예, 기자의 제가- 그 당시 기자의 예, 그렇죠. 공약 파기. 두 야. 정부의 네. 공약을 파기한 과정을 분석한 책을 썼는데요. 심지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죠. 너무 야박했어요.
그 정도 파기할 수 있지 무슨. 근데 두 정부와 윤석열 여기는 정부의 공약이 없어. 예, 결정적인 차이는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보수 정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는 거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좀 받쳐주고 또 경기가 너무 과열될 때는 조금 이제 거기서 힘을 빼주고 그렇죠. 하는 역할은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정부라도 경기가 가열되면은 거기다가 막 기름을 붓지 말고 맞아요. 예, 힘을 빼줘야 됩니다. 그럴 때 긴축을 해야 돼요. 진보 정부라도.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은 사실은 돈을 써야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조차도 긴축 재정을 한다, 건전 재정을 한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아주 불건전 재정을 해버렸죠. 최소 펑크 났잖아요. 최소 펑크 나고 역대급으로 재정 결손이 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아무튼 박근혜 정부랑 윤석열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정부다. 예, 이런 보수 정부는 없다. 그래놓고 이 겨우 내놓는다는 게 12조 추경이잖아요. 이걸로는 뭐 GDP 0.1%뭐 반등 될까 말까 하는데 이미 4분의 1분기가 0.4% 예상치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그죠. 0.2% 마이너스 역성장했잖아요. 역성장했죠 지금. 마이너스 0.1%. 근데 지금 다들 모든 경제 분석 기관이 1% 안팎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줄였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대로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다 지적하는 게 이번에 IMF도 일단 12.3 사태로 인한 이 윤석열 내란오이랑 정치적 불확실성 이게 너무 충격이고 트럼프 관세 폭탄 그다음에 극심한 내수 부진 이 세 가지는요 삼척동자도 뽑아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려면 사실 한덕수 최상목이 최대한 정책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어야죠. 헌법재판관도 빨리 임명하고 그런 짓 안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또 오늘도 거부권 행사하대 한덕수. 아 그렇죠. 한 독수야 한 독수 완전히 독수. 대한민국 독을 막 뿌리고 다녀. 동물이야 동물 독국물 이렇게까지 지금 풍자가 나. 경제도 망쳐 정치도 망쳐 마지막 거 5억이 쓰고 그리고 추경 아니 같은 보수인 이창용 총재가 20조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총재가. 하는 총재도. 그러면 그 정도 최소 그 정도는 했어야죠. 야당도 30조 했으면 그럼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할 여지가 되잖아요. 근데 10조가 뭡니까 10조 무슨 0.1%못 살립니다. 다 산불 재난금 뭐 이런 데로 가고 뭐 AI 지원 이런 데로 가는데 어떻게 내수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최악이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IMF가 각 국별로 잠재 성장률이랑 네. 실질 성장률이라는 걸 지표를 계산해 가지고 공개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랑 실질 성장률의 차이를 그 GDP 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GDP 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GDP 갭을 보면 2025년도에 한국의 예측치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마이너스 1%가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국의 GDP가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예, 거기서 1%가 그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한 20조 정도가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20조를 더 채워야 되는 것인데 보통 정부 재정을 20조 원 쓴다고 해서 20조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정부 재정을 쓰게 되면은 이것도 좀 어려운 용어인데 재정 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튕기죠. 예, 그래서 계속 튕기죠. 예, 튕겨가지고 재정 승수가 1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인 거고 재정 승수가 보통 현금성 정책을 쓰면 한 0.23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조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추경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정부 재정의 상황도 고려하면은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처럼 중립적인 사람조차도 20조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웬만한 경제 전문가들은 30조, 40조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창용 총재가 원래는 좀 훨씬 점잖았는데 갈수록 나중에 12.3 이후에부터 말이 과격해졌잖아요. 윤석열 내란 때문에 환율이 30원이 뛰었다고. 그렇죠. 최소 30원은 윤석열 때문에 뛰었다고 이야기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한전만 해도 환율이 15만 올라가도 1년에 2천억이 더 마이너스 되는 그죠. 거예요. 기름 수급이 그러니까 아니까. 만약에 30원 환율이 계속 유지됐다면 인상이 6천억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참 화가 난 거예요. 윤석열 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날아간 거를 해버리고 추경도 20조 이상 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최상목이가 그나마 2명 임명하니까 여기서 또 구구세리 날 펴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대한민국 망하려고 그러냐. 그죠. 그게 이창용 총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책 중임 굉장히 이 정책 불확실성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이 내란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망했다라는 절규를 저는 이창용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도 빨리 내란 사태 종식시키고 추경이라도 하면 그나마 조금 살아난다고
그 점잖은 사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은 정말 이 학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국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자들에게. 학자들, 학자 예. 그지. 그러니까 최근에 약자들에긴 힘들죠. 그렇죠. 약자들에게 정말 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맛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소액절도 11만 건이요 벌써 지금. 맞아요. 가장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아세모글루라는 또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연구가 결국에는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예.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만큼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바로바로 보여주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방금 소장님 언급했었던 환율입니다. 환율은 우리가 탄핵안 가결될 때 확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막 솟아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두 명 임명하니까 혹 떨어지고 심지어 한덕수 뭐 탄핵 아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달달달.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환율 지표만 환율은요. 봐도요. 우리 정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완전 분석해서 나중에 논문 한 10편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